자, 이제 우리 210페이지 보시면은 32번, 33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먼저 32번 볼게요. 등기 신청 틀린 거. 1.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 받았습니다. 판결 받으면 공동 신청이 아니고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5. 2. 갑소유 부동산의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상속인을 생략하고 직접 매수인 앞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거를 갖다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용어를 부르는 것이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되고 요원 집행자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단독 신청이지만 유증은 절대 유언자 사망했다 하더라도 단독 신청이 적용 안 되고 공동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걸 주의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채권 담보 동일한 채권 담보하는 거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저당 이거 뭔가 지문이 보이는데 일괄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뭐하여 일관 오타네 이 관이 아니고 괄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리얼로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4번 정답 이렇게 지문이 보이시면 돼요. 5번.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채권자 대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고요. 33번 볼게요. 토지 자, 요거 기출문제 32, 33 다 기출문제니까 문제 좋아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밑줄을 뭐를 키워드를 쳐보시냐면 신청 정보를 밑줄 쳐보세요. 쳐보시고 고개를 들어보시고 요거. 자, 그럼 이 용어를 냈잖아요. 신청 정보가 아닌 것은. 그럼 신청 정보에 대응되는 법률 용어가 뭔지를 찾아내면 되죠. 신청 정보와 대응되는 법률 용어는 첨부 정보, 신청서와 대응되는 법률 용어는 첨부 서류. 그러면 지금 이 용어를 제시했으니까 요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건 이거를 찾으라는 거죠. 뭐를 찾아라? 첨부 정보 찾으라는 겁니다. 자, 1. 지목 입력해야 되는 신청 정보죠.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신청 정보. 3. 정답. 토지대장 정보는 첨부, 전송해야 되는 첨부 정보에 해당하잖아요. 3번 정답. 그 다음에 입력하면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소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소요. 관할 표시를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원인, 목적 입력해야죠. 그럼 1, 2, 4, 5는 신청 정보, 3은 전송해야 되는 첨부 정보. 자,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 교재 213페이지 볼게요. 213페이지 37번. 자, 갑니다. 등기 절차 옳은 것. 자, 이것도 기출문제. 자, 문제 좋습니다. 등기 절차 먼저 키워드 치십시오. 등기 절차라는 것은 개별적인 주제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제자가 전체 법의 일반론을 갖다 묻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체 일반 지식이 다 도입되셔야 됩니다. 1번. 공동 상속인 중 일부 상속 지분, 상속 나왔다. 상속 동그라미. 그럼 앞에 공동이 나오면 전원 보상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일부가 들어갔으니까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맞겠죠? 근데 있다 했으니까 X. 2번.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나왔다. 공유 지분 나왔고 뒤에 전세권 나왔습니다.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다. 있다 했으니까 X. 왜냐? 용익권의 객체는 물건이 객체, 공유 지분이 객체. 물건이 객체이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맞겠지요. 자, 예전 기출 문제인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2번 지문은 어김없이 반복되었었고요. 작년 27에도.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정답 5. 집합 건물, 복도 계단,
자, 법률용 구조상 공용 부분 보이셔야죠. 자, 집합 건물에는 공용 부분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출제자가 제시하는 게 구조상 공용 부분 제시했으니까 없다로 가야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가볼까요?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정답. 4번 등기명인 사면을 인으로 변경하는 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수 없다로 가야죠. 왜냐하면 권리자가 3사람에서 2사람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권리자의 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것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무슨 등기의 대상이냐면 이전 등기. 5번 토지의 특정 일부분의 지상권 설정. 그럼 지상권 밑줄 보이셔야죠. 지상권은 용의권. 용의권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만 성립 가능, 일부에 성립 가능. 지상권 일부에 성립 가능. 그럼 따라서 앞에 전부가 나와도 할 수 있다. 일부가 나와도 할 수 있다. 긍정문으로 가야 O가 된다는데 뒤에 없다 했으니까 X.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십시오. 39번 214페이지 39번 40번 41번 세 문제는 뭐를 다뤘나 이제 번지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 자, 이제 세 문제는 지금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등기 신청한다면 요 신청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 정보에 우리 등기 일괄 신청하는 거 이거 시험에 꼭 난다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 다 하셨으면은 자, 이제 갈게요. 자, 이 신청 정보에 이제 무엇을 배우는 등기필 정보가 신청 정보에 자,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가 있습니다. 필요적, 임의적. 필요적 정보는 신청서에 꼭 적어야 되는 걸 필요적 정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임의적 정보라는 것은 꼭 적어야 되는 거 맞는데 언제 꼭 적어야 되느냐면 특 또는 약이 있으면 약이 있으면 꼭 적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걸 갖다 임의적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구별하는 것 시험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 지금 소개 안 돼 있어도 여러분들 필요적, 임의적 구분하는 정보 꼭 변별력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 자주 출제하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문제 풀고자 하는 건 필요적 정보에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지금 요거와 관련된 시험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얘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갑의 땅이 있었으면은 땅을 갑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등기가 나면 등기난 사람 갑에게 무엇이 나가느냐면 네 앞으로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다가 등기 끝마쳤다는 갖다가 증명서를 갖다 작성해서 내주는 걸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불러요. 이 용어가 먼저 익숙해지셔야겠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등기필증 권리증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현행법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익히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옛날에 부동산 재산 거래했던 분들은 자, 연상해서 현행법으로 용어를 자꾸 바꾸는 습관을 옛날에 땅 건물에 대한 재산 권리증이라는 것을 갖다가 현행법에는 그런 용어 사용 안 한다. 등기필 정보라고 부른다. 그럼 등기필 정보에는 자, 자신이 너 땅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자라고 등기소에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하고 싶으면 네가 재산권자인지를 증명하는 비밀번호를 등기소에 들어올 때 그걸 신청서 뒷면에 적도록 되어 있는 걸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땅 등기소에 찾아오는 걸 갖다가 뭐라 불러요?
신청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청할 때 방문 신청하면 신청서 적으면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를 적어야 되고 전자 신청하면은 그 입력에 자신의 비밀번호 이 등기필 정보에 봉인되어 있는 비닐로 덮여져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 비닐을 갖다가 개봉을 하면은 거기에 비밀번호 50개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갖다가 신청 정보에 입력하는 걸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감을 아셨으면 이게 왜 시험 문제 나느냐? 등기필 정보를 갖다가 등기 신청할 때 필요 기장으로 적어야 되는 경우와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공해야 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시험 문제에서 낸다는 겁니다. 다음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변별하는 시험 문제. 자, 두 번째.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등기필 정보를 갖다가 자 10년 전에 땅 등기했었고 지금 땅을 팔아먹을 때는 매매할 때는 10년 후란 말이야. 그러면 10년 동안 자신이 이 등기필 정보를 갖다 집에 어디에다가 박아놨겠죠. 근데 이걸 분실했단 말이야.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사유에서 자 분실해 갖고 제공 못할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자신이 땅 소유권자라는 재산권자라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이걸 냅니다. 확인 제도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토지 소유권자라는 걸 등기소에 확인을 해야 되느냐? 요거. 그러면 등기필 정보 문제는 제공해야 되느냐, 제공할 필요가 없느냐 변별력 문제. 제공해야 되는 사이에서 이 등기필증을 갖다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으면 확인 제도 거쳐야 되는데 확인 받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 몰라 그걸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먼저 요거 풀어나가려면 등기필 정보 제공은 자 갑니다. 언제 제공을 하도록 돼 있다. 요걸 아셔야 돼. 무슨 등기 신청할 때만 등기필 정보 제공 문제가 생기냐면 권리, 토지에 대해 재산권 등기 신청할 때만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는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아닌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권에 관한 등기 중 재산권을 넘겨주는 자와 넘겨받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은 단독으로 등기 공동에 대응되는 용어가 단독이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자 요거 하나죠. 판결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지요. 그러면 판결받는 자 중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때는 단독 신청이라 하더라도 제공해야 됨, 제공할 필요가 없음. 제공해야 됨. 그럼 이걸 가장 많이 출제했어요. 원래는 단독 신청할 때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때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간다는 겁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 패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보죠. 문제 접근하면서 39번 볼게요. 39번 보시면 다음 등기필 정보의 제출이 아니라 오타요. 제공. 등기필 정보는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지 제출하는 게 아니야. 신청서 뒷면에 적어야 되고 방문 신청했으면은 그 다음에 전자 신청했으면 그 서식에 모니터 안에 서식의 뒷면에 입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첨부 정보가 아니라 신청 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출이라는 용어는 뭐에 사용하는 거예요? 첨부 정보일 때 사용하는 용어야. 자 제공 요하는 경우는 자 1. 단독 신청이니까 판결 나왔잖아요. 단독 신청이니까 제공함 제공 필요 없음. 제공 필요 없음. X. 상속 등기 신청 나왔네. 그럼 상속이라는 단어 갖고 연상하셔야죠. 상속 단독 공동. 단독이니까 X.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공동. 단독 X.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예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필요 없죠. X. 자, 정답 그러면 5번. 승소한 뭐라고 됐어요?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땐 단독이라 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공하여야 한다에 배당 떨어지잖아요. 자,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41번 연습해 볼게요. 등기필 정보 틀린 거. 자, 1. 등기필 정보가 멸실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 이제 요거 묻는 겁니다. 요거.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는데 분실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게 확인제도 거치라 했죠. 확인제도 거치는 방법이 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 몰라를 갖다 묻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갈게요. 자,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출석을 통한 확인제도가 있어요. 출석하면은 등기관이 확인조서라는 걸 작성해 줘요. 출석하면. 그럼 누가 출석해야 되느냐?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야 되느냐 하면 의무자 거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누가 출석하여? 등기 의무자가 출석하면은 등기소 등기관이 자, 등기 의무자라는 사실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서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 신분증과 등기 의무자의 인적 눈으로 보는 모양새를 갖다 확인조서라는 데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출석을 통한 확인제도 이렇게 부르는 거고 등기 의무자가 출석해도 되고 등기 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임의 대리인이 확인받는 방법이 있어요. 임의 대리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유임장을 써줬느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 유임장을 써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법무사에게 유임장을 써줬는데 그 경우는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확인 서면이라는 거, 나한테 유임장을 써준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고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작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를 갖다 임의 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그럴 때는 자, 그 위 신청세 등기 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부분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아가면 됩니다. 그게 공증서면 부본을 통한 확인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출석을 통한 확인제도가 있고 출석하려면 등기 의무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면 등기관인 사람이 확인 조서를 공무원이 작성해 줌.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가서 확인을 받으려면 변호사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확인 서면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등기 신청세 의무자에 관한 표시를 갖다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아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번 지문은 뭐에 해당하는 확인제도인지 매칭을 하셔야죠. 등기 의무자, 법정 대리인, 등기소에 뭐하여? 출석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석을 하면 누가 확인 조서를 작성해 줌? 등기관이. 5. 2. 전자신청 시 등기필 정보 멸실 훼손된 경우는 확인 서면을 제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질문이죠. 1번하고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제공 X죠? 단독 신청이니까.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앞에 전문과 후문을 갖다가 제공요할 필요 없으나 후문은 제공요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셔야지만이 맞네. 정답 3번 틀린 거. 4. 소유권 보존 등기필 정보 제공 필요 없고. 왜? 단독 신청이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X. 왜? 단독 신청이니까. 상속 필요 없고 단독이니까. 촉탁 신청이 아니고 관공서가 촉탁하니까 필요 없고. 그럼 다 요하지 않는다. 됐죠? 그다음 5번 채권자 대유 신청에 의한 경우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절대 작성하지 아니하고 등기 신청인인 채권자와 등기 명인인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 통지만 한다 그랬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 등기가 끝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받는다. 5번. 자,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42번 가볼게요. 자, 이제 42번은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형광펜 지시하자. 단답이니까 중요해.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는 우리 번지수가 어디 나가는지. 자, 이제 요거까지 배웠으면은 자, 이제 이쪽 가는 겁니다. 자, 신청서, 신청정보 쪽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많았죠.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 시험 문제 나고, 그다음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구분하는 시험 문제 나고, 신청 정보에 등기필 정보, 재산권자 비밀번호를 적어야 되느냐, 적지 않아도 되느냐 구별하는 이제 세 문제나 정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쪽은. 자, 그러면은 이쪽 첨부 정보 이쪽은 내용 많은데 안 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갈게요. 첨부 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물어볼게요. 첨부 서류 첨부 정보는 자, 먼저 등기 원인 서면. 그러면 전자 신청할 때는 요 서면을 용어를 바꾸면 되겠죠.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이제 증명 정보 이렇게 하겠지. 그다음에 갈게요. 등기 원인에 대한 제 3자의 허가서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전에. 허가서, 기타 등등이니까 허가서도 있을 수 있고 동의서도 있을 수 있고 승낙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신청인 주소 증명 서면. 그럼 전자신청일 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겠죠. 자, 그다음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등록번호 증명 서면. 자, 그러면은 이제 전자신청일 때는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이제 사용하겠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표시를 물건의 소재,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증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죠. 그러면 보시면 이런 용어들을 갖다 이제 배운다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있다는 거야. 인감증명서. 자, 인감증명서는 자, 인감증명서 하면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감증명서는 방문 신청할 때 이제 제출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절대 정보 제공 면제됩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는 다른 서류들은 방문 신청할 때, 자, 전자 신청할 때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이 인감증명서는 언제만 적용되는 얘기고 방문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고,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문제 풀었을 때 전자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자 등록을 내야 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를 첨부해야 사용자 등록 내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용자 등록 내죠. 그럼 그 다음서부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고 싶으면은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인감증명이 스캔돼서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따로 전자 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따로 전송 한 번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라는 문제는 뭐 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 방문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지 전자 신청할 때는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서류들은 방문 신청할 때, 전자 신청할 때 모두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이것만은 뭐 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 방문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라는 거야. 야, 서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인데 문제는 내용 많아도 여러분들은 시험과 관련해 실무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는 머리가 아파지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에서는 머리가 가뿐해져요. 이쪽 한 문제가 안 나니까. 머리가 가뿐해진다니까요. 이쪽은 제로 아니면 한 문제. 왜 제로 아니면 한 문제인지 아세요? 이쪽 건드리는 내용이 공법 내용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걸 여기다가 3억에서 반을 찾긴 주제를 갖다 굳이 내라고 하겠어요?
내봤자 이쪽에서 원칙은 안 내는데 예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문제 정도 내는 게 또 이 어려운 건 건들지도 않아. 건들지도 않고 정말 쉬운 것만 네, 이런 거 요거 이 정도만 건드려요. 신청인 주소 증명서면하고 그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죠. 자, 요거에서 자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작년에 출제해서 그럼 42번에 보세요. 작년 27회 기출 문제. 자, 거기 용어가 이 용어가 나올 거야. 등록번호. 앞에 부동산 등기용 해놓고 등록번호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제 가볼게요. 요거는 왜 필요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다가 갑골구에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산을 신청하면은 그 등기관이 조사해서 등기를 입력하면은 재산권자 성명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같이 입력시켜 주걸랑. 그런데 재산을 등기할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해 주는지가 법에서 5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오른쪽에 교재 217페이지 해설 파트를 보세요. 그거를 갖다 눈으로 보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셔서 눈으로 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오른쪽 217페이지 해설. 국가, 지자체, 국제기구, 외국정부가 땅 소유권을 등기하고 싶대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지정해 준대요? 국장. 줄여서 국장.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 국민인, 사할린, 고려인 3세 동포가 재산을 등기하고자 한대요. 주민등록번호 없죠? 자, 그럴 때는 누가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법인에서 땅을 매입했대요. 법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게 뭐가 있을까? 아, 종중 같은 경우 이해하시면 되겠지.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럴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또 주의사항.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왜 누가 부여해준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영업하려고 들어왔는데 외국 법인이 아직 국내 지점에 법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외국 법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업은 하지만 그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법인 설립 영업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 등기하고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누가 부여해 주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준대. 우리나라 국내 영업하려고 진출했지만 아직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활동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 거기까지 시험 문제를 중개해서 다 출제합니다. 그걸 변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4번째 같이 했죠. 5번째.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땅 매입했대요. 그럴 때는 체류지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곳이 있죠. 출입국 관리 장이나 외국인 관리해주는 외국인 관서의 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딱 나기 좋은 문제잖아요. 왜? 권한자가 5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변별력을 자주 읽어먹는다는 말이에요. 42번. 자, 이제 가봅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옳은 거. 자, 1번 갑니다. 왜 X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법인 나왔으니까 법인 누가 부여해준다 그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닌데 주던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X. 2번. 자, 고려인 3세가 와서 재외국민 등록번호 부여한대요. 그럴 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말소된 재외국민일 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정답 2번. 3번. 외국인이 땅 샀대네. 체류지는 맞았어. 그 다음 X죠.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관리소, 장이나 외국인 관할하는 외국인 관서의 장. 4.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5번. 국내 영업소,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애국법인일 땐 주의하시라 그랬죠. 법인 아닌 사단과 똑같이 취급해짐.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한번 꼭 정리 정확하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3번. 자, 이제 부동산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 잘못된 것은, 자, 이제 갑니다. 요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X가 됩니다. 왜 X인지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서류 문제 나올 때는, 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에 모두 다 적용되는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에 방문 신청, 전자 신청을 용어 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언제만 적용됨? 방문 신청할 때만 적용되고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어떤 경우도 제공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3번 문제를 수정하고 하셔야지, 수정 안 하면 문제 자체는 X가 돼 틀린 게 돼요. 자, 어떻게 수정하셔야 되느냐? 부동산 등기, 자, 신청 시 사이에 거기에 방문 신청 시 두 글자 집어넣으셔야 돼요. 방문이라는 글자를. 그래야 문제 자체를 읽어도 돼요. 그거 안 쓰면 문제 자체가 X가 되니까. 자,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 신청 시? 방문 신청 시 인감증명 설명 잘못된 거. 자, 갑니다. 방문 신청할 때 인감증명은 부실, 허위 등기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다. 편하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 매매했다는 겁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전자 신청하면 인감증명 제공한다. 아예 제공 필요 없다. 방문 전자 신청할 때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왜? 전자 신청하려면 사용자 등록 내야 될 걸랑, 사용자 등록 낼 때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하면 사용자 등록을 안 내주걸랑. 그러면 그 다음에 접속해서 매매해갖고 접속할 때는 나 사용자 등록 낼 때 인감증명 첨부했었잖아. 그럼 그 스캔돼 있는 이미지가 등기소에 저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전자 신청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인감증명 전부 다 삭제다 했습니다. 다 제공 필요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는 뭐 할 때만 적용되는 거다? 방문 신청할 때 적용되는 건데, 방문 신청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도인 너 등기 의무자잖아. 소유권을 네가 매수인에게 넘겨주겠다고 찾아온 거잖아.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줄 사람에게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를 갖다가 직접 등기관이 매도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등기 신청 시 첨부했던 서류 갖고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구나를 종이를 갖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첨부 서류. 그 첨부 서류의 역할이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를 갖다 종이를 통해서 첨부했던 서류를 갖고 그 서류가 들어와서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네. 오케이.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거지요. 그걸 매도인한테 물어본다. 첨부 서류로 확인한다. 그 첨부 서류 역할이 뭐다? 인감증명서예요. 그럼 누구 거? 매도인 거, 매수인 거? 그렇지. 소유권 넘겨줄 의사를 갖다가 매도인 거한테 물어보겠지. 매수인은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보질 않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도인인감 용어 사용하는 게 그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자, 이제 1번 지문이 무슨 얘기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고, 자, 2번. 관공서일 때는 인감증명 제출 요한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관공서가 설마 가라로 등기 신청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유효기간, 자, 발행일로부터 3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3월. 이거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관공서가 발행해야 될 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될 경우 유효기간이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관공서가 발행해준 서류를 갖다 첨부해야 될 경우는 관공서 발행해준 날로부터 다 유효기간이 3월입니다. 인감증명을 외우기 때문에 3월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기.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이 대장 등본이죠. 그럼 대장 등본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 등본 떼어놓은 게 있었어. 그럼 등기할 일이 있어서 집어넣으면 유효기간 몇 월? 3월. 주민등록등본 떼어놓은 게 있었어. 나 그럼 등기 신청할 일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을 갖다가 제출해야 돼. 그럼 주민등록등본 예전에 떼어놓은 게 있었으면 몇 월이면 그거 써먹을 수 있어요? 3월 이내에 떼어놓은 거면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3월 경과한 주민등록등본은 새로 주민등록등본 떼어갖고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인감증명을 3월 이렇게 한계하시지 말고
다른 관공서에서 발행해 준 서류를 첨부해야 될 경우는 관공서 발행일로부터 몇 월이다. 서류 유효기간이 3월.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5죠? 4번. 자, 이제 4번이 정답 X가 돼요. 자, 잠깐 43페이지 44페이지 218번 페이지 뒤에 넘겨보세요. 정답 표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으로 되어 있죠. 4로 정답 수정하시고 4로. 자, 그리고 217페이지 앞 페이지로 다시 와보세요. 4번 볼게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 인가 제출해야 된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고개 들어보시고 등기 의무자가 등기해주러 가는 사람이 의무자잖아요.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만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등기해주러 가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닐 때는 인감증명 제출 필요 없다는 논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왜 매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했지?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이고 매도인이 현재 소유권자니까 인감증명을 제출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번 지문을 잠깐 보시고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였지예요? 아니면 저당권자였지예요? 저당권자였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뒤에 문제 오타되어 있으니까 정답도 4번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 5번 갑니다. 5번 등기 가등기용 인감증명 가등기 내고 싶어서 떼어놨던 인감을 전세 등기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끝에 딱 그것이 용도 전용 가능 인감은 원래 사용할 용도로 인감을 떼어놨던 것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인감을 갖다가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허용된대요? 허용 안 된대요? 허용된대요. 원래 가등기하고 싶어서 가등기하는데 사용하려고 떼어놨던 인감을 갖다가 가등기를 안 하고 나중에 전세 등기하는데 사용하는데 인감을 집어넣을 수가 있도록 돼 있다. 인감은 용도 전용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것만 인식 자체 하시면 돼. 예, 됐습니다. 자, 그거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44번, 45번 문제 안 푸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 보시면 자, 44번, 45 왜 안 풀어도 되냐면 잠깐 갈게요. 인감증명은 종전에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였는데 자, 등기 신청 방법이 지금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종전에 인감증명 첨부하는 모든 법원리가 전부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만 이제 인감증명 제출로 이게 이제 남아있다? 방문 신청할 때로 이제 좁혀서 남아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법 개정되고 나서 아직 지문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법 개정된 지가 7년이 넘었는데 7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지문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뭔 얘기냐? 실무로 가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용으로는 제가 부담이 없다 그랬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 시험에서 안 나. 존재하고 공부하셔도 돼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거 안 나. 출제가 안 돼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도 43번 정도 익히셨으면 45, 44, 45 익히려고 머리에 힘 빼지 마시라는 겁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 자, 넘겨보세요. 46번. 자, 이제 다음은 등기 신청의 접수에 관한 설명이래요. 틀린 거 찾아보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자, 왜 들어보죠? 여기는 이제 번지수가 어딘지 찾는 거가 중요해. 우리 지금 등기 신청서 첨부 서류에서 지금 문제 보니까는 요거 하나 소개해 놓은 거 지금 있었었죠. 그다음에 요거 소개해 놓은 거 있었었죠. 그럼 나머지 지금 문제들이 왜 소개가 안 돼 있을까?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아예 문제 자체를 소개도 안 해놓은 거야. 날 확률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나마 한 문제 정도 나는 게 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소개. 등록번호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소개하는 거. 나머지 문제는 아예 소개도 안 해놓은 이유가 교재에서 날 확률 제로이니까 소개를 아예 안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이제 요거 이제 배우셨으면은 이 다음 얘기 이제 가셔야 돼. 자, 이 다음 얘기가 등기관이 이제 하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이제 직접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 서류 구비해 오면 직접적 등기소에 들어가서 방문 신청했으면 등기관한테 이렇게 들이밀겠죠.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받겠죠. 그걸 접수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전자 신청했으면 입력했죠. 접속했으면 그 다음에 전송 이미지 스캔한 정보를 갖다 첨부해서 등기소로 쏘죠. 그럼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에 자 이게 접수가 손으로 봤습니까?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로 이게 인터넷으로 전송돼서 넘어오면은 등기소의 컴퓨터에 기록 저장이 됩니까? 그러면 자 접수는 신청서 첨부서를 방문 신청했으면 직접 손으로 받는 게 접수고 전자 신청했으면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에 신청 정보와 첨부 자료가 전송돼서 기록 저장이 되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접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접수됐어요. 그럼 접수했으면은 뭐 하느냐 하면 조사하면 되지 뭐. 조사. 자 조사했죠. 그럼 조사하고 나면은 자 각하 부적법하면 29조에 자 13가지 11가지 각하 사유를 규정해 놨어. 11가지. 그 다음에 조사해서 적법하면은 수리해 주면 돼. 자 조사해서 흠결이 있으면은 부적법하면은 각하, 흠결이 있으면은 보정. 내일 점심때까지 이거 고쳐올래? 그러면은 나 내일 점심 먹으러 나가는 점심시간 전까지 고쳐오면은 나가 빠꾸 안 시키고 그거 고쳐왔으면 뭐 해줄 테니까? 수리해 줄 테니까. 그러면 세 가지로 가는 것이죠. 적법하면은 수리, 부적법하면 각하, 흠결이 있는 때는 보정 명령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보정해 오면 수리해 줍니다. 그러면 보정해 오면 흠결을 보정해 오면 여기가 이제 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적법하니까 수리. 흠결 있는 거 자체를 그냥 수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 수리하고 나면 이제 전산에다 등기관 입력 작업하겠지 뭐. 입력 작업하는 거 등기. 그다음에 등기하고 나면 그 등기소에 어느 등기관이 입력 작업을 했는지 나타내는 조치를 갖다가 마무리해 놔야 나중에 공무원이 그 입력을 갖다 잘못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갖다 가리기 위해서 어느 등기관이 입력했는지를 갖다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는 걸 완료 또는 필 또는 교합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완료하고 나서 이제 등기필 정보 만드는 게 있고 등기 완료 사실 통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세무서장에게 구청장에게 등기 완료 사실 통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큰 구조가 이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펼쳐지는데 이 넓은 주제에서 문제는 딱 하나 한 문제밖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 한 문제가 자, 야 이거 어디서 한 문제 찾아? 이러면 머리가 아파지지만 그 한 문제가 99.9%는 여기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넓어도 공부하기는 쉽다 안 쉽다? 쉽다. 이거 한번 저거 한번 이렇게 나왔으면 사막에서 바늘 찾기가 될 텐데 아예 사막에 어디에서 낼 거야를 아예
지금 찍어주고 내니까는 공부하기는 오히려 쉽지. 사막에서 반을 찾으라 힘든데 사막의 동쪽에 고기 가면 반은 있어. 항상 그 자리에다 반을 놓을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게 뭐 어려운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게 혼자 책 보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게 어디 바늘이 넣는지를 갖다가 제시해 주니까 요걸 갖다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얘기 펼쳐나가 볼게요.